클로징 벨라이브. 반갑습니다. 5월 29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예. 뭐가요? 아침에 제가 어제 편입하려고 했었던 로봇주들이 올라가고 LNF가 급락하는 거예요. 두 분이서 추천했던 2차 전지가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했죠.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징징댈 그 상황에 야, 이거 한 2주 가겠다 해가지고 이따 보자. 와, 진짜 드디어 왔구나 해가지고 징징대려고 한참을 또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감에는 올랐어. 두 개가 비슷하게 끝났어요. 2차 전지랑 로봇이랑 살짝 이제 올라서 강보합으로 끝나가지고 재료를 하나 놓쳤습니다. 좀 아쉬운. 두산은 그냥 0.1%야. 아니 생각해보니까 아까 아침엔 정신이 없어서 제일 말 못했는데 본인이 포스코 퓨청 한다길래 그거 할 바에는 LNF 해라. 그렇지. 근데 LNF가 더 잘 갔나요? LNF 떨어졌죠. LNF 지금 올랐어. 지금 올랐어요? 1% 올랐다니까? 포스코 마이너스 0.8. LNF 1. 아, LNF 올랐는데 그 포스코 퓨처엔 빠졌거든요. 빠졌지. 그래서 또 살려놨는데 이 뭐 아침에 맹비난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맹비난 했어요. 이겼어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대혼란. 그러니까 대혼란. 여기저기서 성토가 올라오고 다들 한마디씩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 대혼란. 아, 이제 좀 카타르시스가 좀 나옵니다. 일단 두 분 소개는 안 했거든요. 아, 예. 하창호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왔었어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중요한 날입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2,700을 그냥 뚫어버렸어요. 뚫어버리고 2,716. 와. 2,700 중반까지 또 쭉 올라갑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거의 그래서. 1년 뭐 10개월 정도만 아니면 11시부터 이제 외국인 수급이 쫙 붙기 시작하면서 그냥 기관도 따라 붙고 기관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묶고 사버리자. 그래서 2,716 이렇게 또 올라갔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1% 올라서 736 이렇게 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옵션 만기거든요. 그리고 5월 29일 내일이면 또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측면에서는 또 조심해야 되나라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일단 오늘 장의 코멘트를 들어보자면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반도체 빼고 다 웃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제가 그래도 방송 그래도 꽤 오래 했거든요. 방송만 10몇 년이고 매매도 꽤 오래 했는데 이렇게까지 지수가 올랐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안 올라간 사례를 본 적이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이례적이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네, 반도체를 또 저는 그 생각이었거든요. 2,700을 가면 그래도 삼성전자가 아무리 안 가도 6만 원 근처에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안 가네요. 안 가요. 드디어 하창환이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근데 계속 이제 그 전략은 유효한데, 좀 오늘은 기분이 좀 별로네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본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위에 제가 어제부터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반도체를 오래 본 사람도 나한테 얘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도 한 4라운드 이틀 동안에 4번 정도 이거에 대해서 한 30분 이상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달라졌다. 어떤 부분이? 좀 거시기 하지만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고 그 삼성 하이닉스도 조금 다르고 완전 똑같지 않고 삼성전자는 많이 다르고 장비업체 이거는 한참 다르고 드디어 제 주장에 동의하시는군요. 디커플링 엔비디아랑 삼성전자랑 하등 관계가 없다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오셨군요. 웰컴입니다. 웰컴 투 뉴 월드 새로운 신세계. 아니 근데 그것도 그건데 이거 진짜 하창호 본부장님이 좋은 포인트를 저는 짚었다고 봐요. 억울하죠. 왜냐하면 지수가 이렇게 가면 삼성전자는 못해도 따라가긴 해야 되는데 아예 요지부동이잖아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2차 전지가 엄청 갈 때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이거 블랙홀이군해서 갔는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지주사, 증권사, 그 다음에 뭐 조방변, 원전, 네. 엔터, 바이오 막 이런 거 다 합심해가지고 반도체 왕따시키고 갔었던 적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2009년 이후로 있었나요? 저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특이하긴 해요. 진짜 왜냐면 특이하긴 우리나라 합니다. 시장을 산다고 쳐도 그래도 삼전은 조금 어느 정도 갈 만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예. 반도체 이게 시가총액 합해서 500조잖아요. 500조 넘는데 넘죠. 나머지 섹터들이 그 지난 5년 전 또는 4년, 5년, 4년, 8년 전 대비했을 때 위상이 글로벌 그 스탠딩 있잖아요. 네네네. 기술력이고 아니면 커스터머의 다양성이라든지 지역을 뚫어서 하는 이런 것들이 몰라보게 달라져서 중요한 포인트. 그렇게 올라왔고 사실은 반도체 D램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해 70%이긴 하지만은 그 속 알맹이로 봤을 때는 특별히 나아진 건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시장에서 AI로 하면은 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먼저 사는 게 아니고 워낙 탄탄한 그 미국의 주식들이 워낙 많아졌어 지난 5년 사이에. 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다른 섹터에 치여서 소외당하는 게 아니고 겉에 모습은 그렇지만 사실은 경쟁력 측면에서 미국이나 중국, 홍콩의 그 IT 회사보다도 우리가 스탠딩이 지난 5년 사이에 우리는 별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거기는 워낙 나가다 보니까.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거 아니겠냐. 근데 한국 주식 보니까 조선이나 방산이나 렌터라든지 뭐 기타 등등은 차만식품 너무나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이 10배 하던 게 20배 가는 게 한두 종목이 아니잖아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는 아니 하이닉스도 그거를 마찬가지야. 지금 그 같아서 PR 얼마인지 아세요? 5배야.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그러니까 그래요? 5배 PR이 내년 걸로? 올해 거로. 내년 거 모른다는 거야. 진짜요? 그렇게 안 왜 돼요? 5배냐? 사실은 내년 거가 혹시라도 20% 깎일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한쪽이 갖고 있어요. 시클리컬라 보고 있어. 아무리 HP 넘버원이도. 5배 30조. 그 자동차야. 그 저기 뭐 관세 맞으면 15% 까진다 그래서 지금 3.8배거든요. PER이 3.8배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적 싸우는 게 아니고 위상 자체가 신뢰가 아직까지는 와닿지가 않아서 좀 똥값 취급받고 있다. 그 저기 하이닉스 똥값이고 현대차에 비근할 정도로 현대차가 100% 똥값이면은 네. 한 75% 똥값 받고 있는 게 하이닉스. 똥값 이상하네. 그런 근데 진짜 되게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를 빼고 현대차를 빼고 글로벌에 진출해서 외국인들이 알아주는 우리나라 섹터랑 기업들이 되게 많이 이전과는 위상이 달라졌다.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린 배도 잘 만들고 전력 설비도 우리가 가성비 있게 잘하고 화장품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돌도 우리가 최고고 그렇네. 전 세계 각지에 퍼져 있고 네. 이런 걸 생각하면은 다른 거에 밸류가 좀 올라올 만하지 않나. 이런 그래서 그렇게 생각도 해서 들고. 그나마 여기서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아웃퍼하는 거 아니겠냐.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잊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가짜 상승. 야, 씨. 눈치 챙겨라. 아니에요? 챙겨야 돼요. 지금 가짜 하면 안 상승. 되구나. 왜 가짜 상승 뭐예요? 뭐 얘기 이거 근데 들어봅시다. 솔직히 대선을 앞두고 헌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좋다. 정무감각 좋다. 정무감각. 왜냐면 사실 오늘 사준 게 기관이야. 기관은 이제 딱 이런 느낌을 받은 거겠죠. 근데 외국인은 사실 그렇게 안 들어왔거든요. 1,600억? 요 정도는 그냥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금액이고 요 기대감으로 쫙 끌어올리는데 만약에 대선 딱 끝나고 상법 개정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안 한다고? 아니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와. 그러면은 이제 또 쑥 나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멀리 보려고 진짜 들어오는 걸까? 아니면은 이런 이슈 기대감에 살짝 들어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네. 옵션 만기와 월 말을 앞두고 기관 수급이 빡세게. 사실은 지금 지수 끌어올리는 게 어제도 오늘도 기관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8천억 이렇게 두 번 들어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가짜 상승 아니냐. 기관 수급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3시 반이 지나고 있어서 그 얘기 두 분한테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민트 누나다. 역시 명박대전 전문가 같다. 이런 얘기가 아무 있네요. 말이나 하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전효미님이 땡땡땡, 혜연이님 들어오셨고요. 안녕하세요.
튜브뉴님께서 지주사가 오르면 끝물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인생은 노구처럼님께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현대건설 사세요. 미니군님, 정수환님 들어오셨고요. 엔젤님, 별님, RMBM님, 시장이 변했다. 환희의 사고 공포에 팔아라. 땡땡땡 말씀해 주셨고, 시크남시님, 뽀니님, 암살자님, 김준성님, Y2K님, 지영님, 탈감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CH님이 민트 네. 의견이랑 좀 비슷하네요. 작년에도 네. 밸류업 기대감으로 올랐다 그대로 다 빠졌죠.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바뀌잖아요. 어떤 게? 정권이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뭐가 달라요? 일단 바뀌는 쉰이라도 첫판에 허니문 피리에다도 있지. 맞아. 그건 있겠죠. 허니문 가서 바로 이혼하는 수도 있지만. 그래요? 보통 그런 경우는 없죠. 오늘의 한마디 있잖아요. 네. 오늘의 그림 가져왔거든요. 오늘의 그림. 4개 시리즈야. 컷이 4개를 다 봐야지 이어져. 요즘 유행하는 거네. GPT. 와, 오케이. 알겠습니다. 4개를 보면서 있다가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수가 들어왔네요. 하창호 본부장님 채팅 체크만 보시고요. 제가 네. 인신공격성 채팅은 제가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만 보시고. 예. 여론이 한번도 공격하지 마세요. 여론이 좋지 않네요. 아니 그리고 삼성전자 안 가는 게 하버는 잘못입니까? 삼전이 일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못 가는 건데. 그렇지. 회사를 제가 제일이죠. 회사를 뭐라 그러죠? 회사를 뭐라 그래야지. 네. 회사가 할 거 못하는 거지.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네, 네. 오늘은 하버로 감싸고 가는 날입니다. 예, 삼성전자 안 가니까 지수 오른 여러분이 너그럽게 하버노를 감싸주세요. 아셨죠? 예. 삼전 네. 곧 갑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가 1.89% 막판에 더 올랐습니다. 분봉 보면은 요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막판에 올랐네. 예. 지금 10시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프닝 벨을 10시까지 딱 했거든요. 네. 요때도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네네. 그러고 페이크 한번 주고 그 다음에 10시 반부터 에라 모르겠다. 나 간다잉. 올려버려. 그런 다음에 2700선으로 확 올라가 버렸고요. 그리고 막판에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분봉으로 2720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도 좀 바뀌었나요? 수급 더 들어왔네. 1,700억 원이었던 외국인 수급이 보시면 요거 수급 들어왔어요. 와, 더 들어왔구나. 예, 외국인이 이렇게 쭉 들어오다가 오늘 이게 작아 보이는데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기관이 워낙 많이 사서 그렇지. 이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옮길게. 네. 됐지. 네. 네. 우리 저기 합을 맞춥시다. 제가 옮길게요. 제가 옮길게요. 예, 왔다 갔다. 예. 자, 그래서 외국인이 쭉 사다가 아까 요때까지만 해도 1,700억이었거든요. 네, 막판에 이제 2,952억, 3,000억 가까이 들어왔고 기관은 살짝 나갔어요. 살짝 나가. 그래서 민트의 가짜 상승론이 살짝 힘을 잃었습니다. 잃어버렸네. 예. 외국인이 3,000억, 기관이 6,800억. 그렇죠. 예, 이렇게 샀고요. 그리고 선물 보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500억, 이거 한 2,000억대다가 살짝 내려오긴 했습니다. 선물을 좀 팔고 현물을 더 담고 이런 수급에 유의미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시황 한번 읊어주신다면요? 네, 오늘 뭐 시장 완전 불을 뿜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니 지수가 좀 오전에 급등을 하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니케이도 1.8% 이상 올랐고요. 뒤늦기 시작한 중국 증시에서도 뭐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니 지수 따라가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관세가 무효가 된다면 이건 좀 의미가 있죠. 그런 스토리를 의미되고 있고, 뭐 애널리스트들이 다 잘 코멘트 정리해서 막 리포트 많이 내놨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2720선. 와, 그래도 뭐 이렇게 이 높은 부분을 브리핑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막 2200, 뭐 2280이었다 막 이거 할 때 되게 슬펐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벌써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736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요. 둘 다 각각 1.89%, 1.03%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은 확실히 코스피로 쏠리고 있죠. 왜냐면 이게 지수가 2500대에서 놀 때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거의 거래대금이 6조에서 7조 사이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뚫어주다 보니까 코스피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은 좀 아쉽습니다. 선물이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해요. 누적으로 최근에 한 3조 정도 들어왔는데
현물이 좀 너무 안 따라오는 부분이 있고요. 기관에서 금투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단기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는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유의미한 거는 어제도 연기금이 높은 위치에서 샀고 네. 오늘도 이 높은 위치에서 연기금이 샀습니다. 이런 건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 상승에 비해서 프로그램 비차익도 좀 적기는 했는데 오전장에 저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원래는 매도였거든요. 순매도량이 높았는데 이거 좀 돌아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환율도 1380원대로 갔다가 다시 원화 강세가 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원화 강세 유지가 되면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오니까 그거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그거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너무 분위기가 또 들떠 있으니까. 네, 맞아. 좀 과열이야. 네, 막 뭐 니 거 안 올라서 막 그런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일본의 채권, 이 장기채가 되게 안 팔려서 국채 수익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나가 있던 미국에 들어갔던 자본들이 그걸로 좀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왜냐면은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제 외국에서 자본을 회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채권 금리가 흔들린다. 그런 부분으로 미국에서도 국채 수익률이 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좀 신호는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요즘에 너무 조용하죠. 아까 이제 오전에 김전일 본부장님이 뭐 치킨 뭐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조롱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예, 저랑 비슷하게 조롱을 많이 당하고 있어서 예, 그가 또 이제 기분이 나빠지면 또 이제 또 막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장중에 뭘 했냐면 그 SQQQ라고 SQQQ 네, 이제 그 미국 나스닥 3배 인버스 거기 토론방을 열심히 몇 시간 정도 읽고 왔어요. 왜 심리를 파악해야 되니까. 네, 여론조사 했는데 요즘에 좀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슬슬 늘어나고 있긴 하더라고요. 쇼세. 네, 쇼세.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대세 상승기에 쇼 담으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내용 체크해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근거들을 자기가 달아놔요. 내가 쇼세 베팅하는 이런 거 걸어 놓는데 한번 읽어 보시면 그래도 나름대로 도움 되니까 그런 여론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김정일 본부장님한테 짧게만 네. 예. 말씀하세요. 예. 아니 제가 질문하는데 저랑 눈을 마주쳐 주셔요. 맨날 보도 아침 저녁으로 뭐. 핸드폰 보고 카카오톡 보고 계시잖아. 카카오톡 아니야. 카카오톡 아니래요. 카카오 되나? 예. 저기 뭐냐면 오늘 아까 그 카카오 올라네요. 카카오 5% 올라서 5%. 카카오는 모르겠고. 열심히 사용해 주셔서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오늘 왜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아침에 얘기한 세 가지가 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 네. 엔비디아 나는 문제 없어. 엔비디아 실적. 나는 문제 없어. 예. 너네들은 뭐 나는 문제 없다고. 엔비디아는 괜찮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조롱한 거죠. 그 단어. 졸업? 조롱. 예, 예. 타코. 네.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트럼프는 쫄아서 튄다. 항상. 항상. 예. 사람들이 그래서 저기 일본이건 중국이건 다 제대로 니고시지 안 한다. 트럼프가 지칠 거다. 안 통한다 이거지. 트럼프 말이 픽아웃 됐다. 관세고 뭐고 센 줄 알았더니만 별거 없구만 트럼프.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번 오늘 얘기한 이거죠. 국제무역법원에서 4월 2일 날 트럼프가 한 관세, 상호 관세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해석을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장중에도 주가가 중간에 내려간 걸 알고 확 빠지기도 했었어. 그런 거가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해석은 일단은 이게 아마 트럼프가 진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혼란이 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 피크아웃된 힘이 빠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로 컨센서스가 오늘 잡혔어요. 이게 3박자가 어떻게 같이 오늘 나오는 바람에 생각보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0.5 빠지면 0.5 오르면은 짜증나고 한 1.5까지 가면은 좀 과한가? 그래서 1% 가고 우리가 끝날 때 적당하네 싶었는데 이 해석을 파지티브한 방향으로 확 몰아가면서 그러니까 2%까지 갔었잖아요. 2% 갔을 땐 나도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이 약간 들었거든요. 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 세 가지가 한 박자.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피즘의 감소, 그리고 법원의 판결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그거 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요거 못 보신 분들 계시니까
이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이제 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 발동한 거 있잖아요. 네. 판결이 났어요. 월권이다.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거다. 지금 뭐 중국이랑 뭐 등등 멕시코랑 등등 이런 관세 뭐 부과했었잖아요. 네네.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 네. 무역을 규제하는 독점적 권한은 의회에만 부여됐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 권한으로 대통령이 뒤집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에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 근데 이게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좀 시간이 걸려도 잠깐 설명을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중요한데. 네, 아시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여기서 중국에 대한 관세 매긴 거 있잖아요. 중국 관세. 그거하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는 예. 해당이 안 됩니다. 다시 중요하네. 맞네. 나 뭐라고요? 자동차랑 철강이랑.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근거한 법이 위반이라는 거는 긴급 경제 고난 법을 잘못 활용한 거라 이 얘기거든요. 무차별 난사 네, 그거 우리한테 한 거. 26%하고 뭐 베트남한테 40몇 %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예. 중국한테 적용한 법은 다른 법이에요. 무역 301조라고 무역 301조라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따른 무역 301조를 동원해서 중국 관세를 매긴 거기 때문에 중국 관세는 이거 해당이 안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애널리스트한테 리포트 받은 걸 한 두 군데 보니까 두 개 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거 맞을 거야. 왜냐면 중국을 규제하는 거는 그 무역 확장법 그 조항으로 해서 때린 거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거야. 그거는 위법의 소지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렇죠. 전체적으로 때린 거는 그거는 이제 무효로. 그러니까 중국이 쓰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역 확장법. 이거는 232조인데 국가 안보라는 걸 가지고 들이민 법, 철강, 알루미늄. 그 세 번째가 제가 막 찾아보는데 더 이상 없는데 자동차도 여기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도 해당되네요. 그렇죠. 요것도 별도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무효라고 한 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부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무차별 난사하는 그 관세에 대한 브레이크는 걸었다. 그렇지. 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다. 말씀하신 자동차, 뭐 그렇죠. 철강, 알루미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아하. 얘네가 이거를 항소를 했잖아요. 예. 그럼 항소했는데 10일 동안 유예 기간을 주거든요. 예. 그동안에 이 항소 법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라 하냐면 이거 그 법 심판 항소되고 할 때까지 이거 법 집행을 할 것이냐, 무효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유효한 상태로 놔두고 할 것이냐, 집행 정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판단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집행 정지를 안 시키면은 유효한 상태로 가면서 재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판까지 그냥 이렇게만 갈 것이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일단은 정지시키고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대법원 간다 그랬잖아요. 그 일정이 항소법원 끝나는 일정이 올해 말 정도에 끝날 수 있다고 보여요. 또 대법원까지 가면 내년 말에 끝난다고 그래요. 근데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샤워를 다 지나니까 다 우스러질 것 같은데 대법관 9명 중에서 6명이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가면 트럼프가 다시 이기고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네.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어쨌든 한풀 꺾였고 아까 말한 것처럼 트럼프 always 타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구예요? 유럽이나 중국이 있으니까 쉽게 안 하겠죠. 그런 그 금전적인 걸 오늘은 한껏 특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2% 갈 때는 조금 제가 쫄았어. 너무 빨리 간다. 다 하신 거죠? 네, 다 했어요. 더 없죠? 네. 넘어가도 되죠? 네, 그거 아셔야 돼요. 네. 다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뉴욕타임즈의 어휘로는 네. 어쨌든 10일 뒤에는 멈춰지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정책을 철회를 위해서 너네가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니네가 액션을 취해 라고 10일을 주고 10일이 지나면 법원이 그냥 자동적으로 제동을 거는 걸로 뉘앙스가 뉴욕타임즈에 나와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봤는데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서 그거 지켜봐. 법은 아까 자동차가 이거 몇 가지는 아니다. 오케이. 중국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창한 본부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왜 상승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오늘 상승 이유요? 예. 그거 관세. 그거 똑같이? 네, 관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핀비즘에 보시면 섹터맵 보시면 사실 되게 좋진 않았어요. 몇몇 뭐 일부 종목군들 빼고 별로 좋진 않았는데 오늘 막 반도체가 사실 주는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그
관세에 따른 대외 변수가 해소되는 거 하나, 하나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확실히 이제 대권 후보들의 발언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장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받쳐져 있는 것 같아서 뭐 관세 반, 국내 정치 반, 반반 치킨. 반반 치킨. 네.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네. 뭐 항상 주장하는 거 그거잖아요. 황금 양말이 한국 증시 저평가다. 무조건 사라. 닥치고 매수. 골드만삭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도 그런 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의 관세와 글로벌에 대한 호재에 매우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니케이랑 상해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레벨로 올랐어요. 맞아.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니케이도 10시 반부터 요때 이렇게 쫙 올라가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었고 상해 조갑은 이제 11시 때죠. 요때부터 해가지고 쫙 올라가서 결국은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상해는 근데 그 전부터 미리 요 흐름을 이어받아서 쫙 오르고 시작해가지고 맞아. 어느 정도 갭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관세랑 엔비디아 실적이랑 트럼프의 그런 흐름이 불확실성이 좀 줄어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증시를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때문에 올랐든 증시는 올라갔는데 결국 그 구성 요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매우 중요하죠. 근데 오늘은 대부분 보면은 증권주, 보험주, 지주사 그리고 반도체는 조금 올랐고 거기에 이제 뭐 등등 해가지고 이것저것 소방면도 잘 갔고 주방면 다 올랐지. 그러니까 주도주랑 뭐 지주사랑 뭐 이런 것들 그 구성 요소를 봤을 때는 이 증시가 어떤 호재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을 올리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앞으로? 조방면은 또 말씀하신 거니까 반도체 하면은 오늘 말이죠. 오늘 대만이 쉬지 않았죠. 대만도 안 쉬었죠. 오늘 확인해봐야 돼요. 예. 대만이 어저께도 안 올랐고요. 오늘 빠졌어요. 대만. IT. 대만이 안 갔다. 아, 가권 지수가 오늘 맞죠? 29일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약보합입니다. 근데 어저께도 안 올랐거든요. 그 좀 조금 희한하게 봤어요. 다른 뭐 한국이나 홍콩이나 뭐 중국, 일본 다 올랐는데 여기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고 다른 건 다른 거다. 이런 이유가 제가 100% 설명할 수 없어도 상당 부분이 공감되는 게 있어서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하이닉스가 비록 1%대 올랐다고 하지만 미미하잖아요. 언더퍼포먼은 시장에 대비해서. 예.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게 뭐가 다르다. 엔비디아 잘 가는 건 엔비디아 잘 가는 거고. 그게 찝찝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조방변 같은 게 변압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선하고 방산,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 아침보다는 좀 더 이렇게 자꾸 내려가려면 사고 그러는 것이 예. 반도체가 못 빼면은 그쪽은 붙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흐름이 우리는 구성상 가는 거고, 그렇죠? 대만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장이 빠지는 거지. 우리는 구성이니까 반도체는 못 가는 겁니다. 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만약에 시장이 뭐 설레발이긴 하지만 2,700에서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하면 그 구성 요소가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 반도체는 좀 쉬고 2차 전지 쉬고 지금 오늘 가는 애들 위주로 더 간다. 그 반도체 잠깐 삼성 잠깐 베껴놓고 하이닉스라도 제대로 가느냐 그것도 100% 장담을 못 하겠어요. 이게 보니까 지금 관세 때문에 수요가 앞당겨진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래부터 생각했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엔비디아가 해소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반도체는 AI 말고도 일반 반도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휴대폰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2Q가 아니면 3Q, 3Q면 4Q 확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계속 있어요. 그게 좀 찝찝해요. 그럼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갔다가 갑자기 PER 5배가 말이 안 돼. 내년에 진짜 이런 냅두면 내년에 PER 3.8배네? 그럼 그때 갑자기 올라갈지 모르지만 지금 PER 5배가 안 올라간다는 건 내년에 20% 빠져서 700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3명은 있어. 그러니까 주가를 가다 말다 하이닉스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좀 그쪽에서 힘을 받기는 아주 세진 않을 수도 있다. 그럼 다음 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언제까지? 7월까지. 오케이. 보로님은 어떠십니까? 이 증시가 여기서 더 간다고 치면 지금 오늘 갔던 애들 지금 아까 뭐 설명드린 그런 애들 중심으로 더 지수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뭐 지금 오늘 올라가는 친구들은 떨어지면 안 되겠죠? 떨어지면 안 되고
근데 뭐 이래나 저래나 많이 가려면 반도체가 가주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네, 반도체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오늘 올라간 종목군들이 대부분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거에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맞습니다. 대선 이후에 그런 정책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만약 대선 전에 그냥 이게 요거용으로만 만약에 한 거라면은 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제가 딱 이렇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각자가 생각했을 때 예, 많이 여러 번 이런 후보들의 멘트나 이런 것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얼마나 잘 진행이 될까를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네, 본우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근데 뭐 이 정도로까지 제가 이렇게 놀랐었던 적이 저번에 한번 밸류업 한다고 했을 때 현대차, 저도 현대차가 좋다고 막 엄청 해서 3% 처음 나왔을 때 3% 현대차겠다 이거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더블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 무거운 현대차가 더블 가고 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제가 주식 방송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 처음 봤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거 맞아. 그래도 12년 차인데 방송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이런 장도 있구나 하는 걸 또 느껴가지고 좀 이례적인 걸 보면은 확실히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사실 저조차도 진짜 배당만큼은 분리과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래야지 자꾸 계열 안 늘리거든요. 그렇지. 배당 받아버리면 되는데 이거를 종소세로 때려버리니까 사실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풀어주면은 진짜 증권주, 뭐 지주사 이런 애들은 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분리과세는 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IS 계좌나 연금저축펀드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잘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그냥 눈에 보이는 표면의 그거랑은 많이 달라요. 챙겨갈 게 진짜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분리과세도 사실 안 해줄 이유는 없다. 왜? IS 계좌는 어쨌든 간에 돈이 제한되어 있고 또 금액이 또 나름대로 있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분리과세 이렇게 막 풀어주고 하려고 하면 또 해외 자본으로 나가는 거를 좀 처리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내 주식 이러면 뭐 해외 하시는 분들 되게 싫어. 저도 해외 많이 하니까 좀 싫어하긴 하는데 어쨌든 국내만 분리과세 해준다. 이래버리면 해외 배당 세팅하는 거 다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번 해볼 만은 한 거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를 종합을 해보니까 결국은 올라갈 만한 트리거 자체는 이제 트럼프와 법원의 결정과 엔비디아의 실적과 이런 대외적인 그런 호재였는데 그럼 사야 돼. 뭘 살라고 보니까 삼전이랑 반도체랑 2차전이 도저히 못 사겠어. 근데 다른 애들 쓱 보니까 그래, 막 상법 개정하면은 얘네는 좀 싼 것 같은데 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보험, 증권, 지주사, 조방변 이렇게 그런 애들, 가는 애들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데 베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밸류업 모멘텀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증권, 보험, 지주사, 지주 관련주 다 오른다. 기사가 너무 웃겨. 누가 돼도 오른다. 일단 간다. 라는 인식이 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등등 올려 있는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강조하는 대목들이 밸류업의 기조랑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탔다.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 어제도 어떤 유튜브 나와가지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제도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여기서 이제 하창한 본부장님 좋아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창한 본부장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름을 굳이 같이 요 배당 분리과세 하창한 본부장님 요거 예.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박스피 벗어나겠다. 그래서 배당소득 경우 5천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초과소득은 20% 분리과세. 여기가 더 세네. 여기가 더 세네. 요거 하창환. 이름을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그거 자꾸 그래. 그래? 둘다 어차피 분리과세잖아요. 둘 다 분리과세. 둘 다 분리과세. 그러니까 누가 돼도 오른다라는 저는 인식인 궁금한 거죠. 게 분리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에서 세수에 과연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금액이 돈이 세수에? 세금을 분리과세로 안 해주고 그냥 지들이 하는 거 안 하는 거 해주는 거하고 세수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가 핵심 요인은 아니잖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하는 이유? 여태까지 안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해줄 이유가 없어서. 그럼 갑자기 해줄 이유는 왜 생겼어? 증시를 올려야 되니까. 그럼 그전에는 증시를 왜 안 올렸어? 올려도 의미가 없으니까. 올려서 누구한테 좋아요? 재벌한테도 안 좋고 정치인한테도 표 안 되고. 지금은 누구한테 좋아요? 지금요? 네. 투자 국민. 그러면 그전에 국민이 다 죽어버리나? 아 그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요즘에는 저도 놀랬는데 요번에 이제 그 굉장히 좀 어린 친구들이랑 한번 약간 얘기할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알바를 하기 전에 브이로그를 본대요. 알바를 다 공부를 해놓고 간대요. 그렇게 해도 알바들 약간 취업처럼 막 준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 집이나 이런 건 엄두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행 다니고 그냥 그거에 대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근로소득으로 집을 아예 못 사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거의 못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진짜 정확합니다. 네. 그 과거랑 완전 달라요. 과거는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그리고 저보다 조금만 윗세대만 가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3억 4억 되면은 그래도 근교는 다 샀어요. 지금 기본 그렇죠. 10억이잖아요. 기본 10억이랑 그러니까 이건 이래서 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젊은 세대들이 재테크에 미쳐 있습니다. 주식, 코인 이런 거 안 하면은 자기네들이 답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전이랑은 확실히 증시에 대한 이런 정책이랑 내놓는 게 과거랑 파급력이 좀 완전히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예 지켜보는 그 관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그 좀 약간 과거랑은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쵸.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에 달리 김박성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제대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더라도 어쨌든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아 재원. 그렇지. 근데 지금 우리 그 이재명 그 후보께서 한 것 보니까 5년 동안에 뭐 얼마지? 돈 하는 것이 20조 100조인가? 한 100조가 얼마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아니고 5년 동안 나눠서 하면은 할 수 있다는데 그래도 그 재원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재원은 뭐냐면은 어딘가를 그 노지 활동처럼 아니면 어딘가 줄이든지 아니면 세금 빠져나간 걸 탈루한 걸 받든지 그렇죠. 어딘가는 증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장률이 올라오지 않아서 재원을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저는 오늘 장에서 나쁘지 않게 굳이 해석하면은 장이 말이에요. 오늘 금리 내려가면서 0.8%를 확 낮췄거든요. 1.5에서 0.8%. 그 충격적이어야 되는데 미리 맞은 것도 있는데 내년은 1.6%로 했어요. 그리고 원화가 예상보다 약세가 세지 않았어. 원화 약세가 이 정도면 1580 이상 갈 줄 알았는데 원화가 약세가 세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화 강세 흐름은 있으면서 한 거는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올라올 거라고 시장에 약간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빨리 안 오면은 과연 재원 마련하고 이것이 맞아 떨어질 것이냐. 해주고 싶은 거하고 할 수 있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의지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과거 5년, 10년 정도 달리 아주 시리어스하니까 중요한데 과연 할지가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보통 아까 허니문 필요 되겠는데 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쇼부 못 보면은 그것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다른 섹터 뭐가 있냐 했잖아요. 지금 뭐 지주고 뭐 아래 이거 다 갔는데 집행이 잘 안 되거나 애매하게도 그러면은 결국은 다시 수출주를 다시 볼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그쪽이 집행 능력이 보이면은 수출주로 빨리 수급이 빨리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네, 정리해야 되죠. 해야 되니까. 의지는 높게 사나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들인지는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거는 뭐 분리과세나 뭐 증시 부양책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돈을 재정 부양한다고 썼는데 그게 피드백이 빨리 안 오면 그것도 그때 가서 충격이 올 수 있다. 라는 부분. 투표하셨어요? 네. 투표 안 했죠. 아직 안 했잖아요. 에? 사전투표. 사전투표. 아, 2월 2일 하면 되잖아. 2월 2일. 2월 2일. 6월 3일이야? 화요일 날? 나는 하면은 우리가 일찍 나오잖아. 그러니까 5시 일어나서 하면은 5시 50분에 가서 문을 딱 하면 제가 1차로 해요. 합의가 되면. 아니 내일 하세요. 내일 왜 해요? 내일 사전투표일이니까 사람 없잖아요. 내일? 본투표나 줄 엄청 서요. 아니야. 새벽 일찍 가면 돼. 됐어. 평상시는 오프닝벨 클로징벨에 충성을 다하고 쉬는 날 가서 맞습니다. 방송이 우선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전 투표하고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하고 왔어요? 하고 왔어요. 아까 오프닝벨 끝나고 닥터 K님께서 빨강 동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넥타이 색깔 보시면 아시잖아요. 맞잖아. 파란색. 주황색. 섞였네. 빨강, 파랑 섞여 주황. 고맙습니다. 네.
요것만 벌써 내시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항상 40분. 아니요,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섹터를 하나도 안 봤습니다. 건설적인 토론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민트의 아까 네. 5년의 첫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제 첫 질문. 첫 질문이야. 한 분은 2,550부터 2,600 그때부터 어느 정도 현금화 생각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2,700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애매한 상황이 지금 애매하지, 오고 있는 상황. 애매하지. 이런 2,900 가면 이제 큰일 나. 큰일 나. 근데 삼성전자 딱 보니까 55,000원. 아이고. 미치겠는 거지. 예, 스트레스 그래서 받는다고. 한 분은 그렇고 한 분은 어제 2,750이 끝이라고 보는데 네. 그러면 지금 2,700선 간당간당 할 때도 애매하지 않겠냐?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두 분은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상승을 어떻게 보시는지 민트가 아까 얘기한 가짜 상승에 어느 정도 확률도 있는 건지 호로님부터. 네, 근데 뭐 저는 현금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기준점을 잡아드렸던 이 부분이 깨지면은 저는 현금화를 하겠다. 그게 이제 2,590이었고요. 그 부분이 사실 뭐 그렇게 많이 깨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상에서는 그냥 흘러가는 거 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30% 정도 현금 내용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은 분위기가 되게 좋고 가서 그런 건데 사실상 지금 고점에서 이전에도 똑같거든요. 제가 2800대에서 그때 완전 박살 날 때도 제가 그때 조심하자고 진짜 얘기 많이 했어요. 그때도 똑같이 조롱 받았거든요. 너는 왜 맨날 현금화 얘기만 하냐 라고 했는데 결국에 떨어졌을 때 그때 하신 분들이 되게 용자가 됐거든요. 우리가 스타트를 끄는 시점이 2280선입니다. 예, 그때는 제가 엄청 사자고 얘기를 많이 드렸던 라인이죠. 그래서 이게 올라간 거에서 비중 조절하는 거는 결코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전량으로 다 까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상승 흐름을 좀 누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갖고 있으면 어쨌든 간 시장에 언제든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중을 더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계속 우상향하는 시장이라면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수가 역대가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심해서 나쁜 게 없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물론 못 가서 좀 아쉽고 그러기는 하는데 저는 이쪽이 계속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산업이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뭐 원전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과거에 원전 제가 수주 받았을 때 좋다고 했다가 그거 엄청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좀 시간 지나고 나니까 지금 막 다 신고가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군들이 다 자기의 시간이 있고 자기가 끊을 때가 있어요. 아, 그럼요. 왜냐면 저번에 2,800 넘게 갈 때는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래서 분명 저는 이제 시가총액 1, 2 기업들은 랠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면 그만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뭐 또 반도체 완전 몰빵을 하진 않았을 거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까지 막 뭐 기분은 좀 나빠도 예, 막 엄청 심각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각자의 시나리오대로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저는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도 저는 익절 라인을 더 높여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2720선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 그냥 두는 거죠. 두는데 뭐 지금 시점이면은 저는 2650이 깨지면 또 강하게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이 좀 익절 라인을 잡아놓고 하는 거는 좋다. 그리고 나서 좀 한번 수익 봤으니까 관망하고 그 돈으로 배당도 세팅하고 해서 좀 유지 체력을 키워놓고 그 다음에 또 하락장 와서 남들 돈 없다고 할 때 그 돈 슬슬 꺼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 사이클 하락 사이클에서 다행스럽게도 상승 사이클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그런 얘기예요. 그 많이 떨어졌을 때는 사자고 하면 돈이 없다 그러고 지금 시점은 사지 말고 현금 좀 해서 리스크 대비하자고 하면 무조건 다 사버린단 말이야. 돈이 지금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되게 문제가 나중에 또 생깁니다. 나중에 분명 또 떨어져서 제가 이럴 때 모아놨었던 현금 쓰세요라고 하면은 또 분명 뭔 돈이 있냐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저는 좀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주식을 하면서 항상 꼭대기까지 먹으려고 하면은 항상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조금 욕심을 좀 내려놓고 주식은 재테크의 수단이지 이걸로 도박성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달리는 말에서 막 굳이 뛰어내릴 필요는 없지만 오케이. 어쨌든 리스크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방송을 같이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승과 얼마나 많은 하락을 겪었겠어. 그렇죠. 나는 매일 두 분한테 똑같은 질문을 2번씩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보노님 의견이랑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향이 어떠냐면 발바닥 각질에서 잡아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 보노님은 조금 더 안정지향적이라서 맞아요. 젖꼭지쯤에서 팔고 그리고 한 허벅지쯤에서 사. 아. 그러니까 위아래가 조금 갭이 있는데 맞아. 그거를 항상 크게 꼭지랑 꼭지를 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좀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노님 성향에 맞는 분들이 또 있고 또 보노님 팬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따라가시면 소울님님이 보노형 스타일로 하면은 먹는 룸이 조금 적어도 손실은 최소화한다. 그건 맞는 말이죠. 네, 요거 다 아시는 분은 아시니까요. 그리고 클로징 벨의 워렌 버핏. 오. 쭉 들고 있는 거죠. 평생 가지고 있을 주식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소유하지 마라.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렇게 계속 분리과세만 외치는 거야. 야, 나 지금 차익도 못 먹는데 배당이라도 분리과세 해줘라. 와, 좋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현대차 들고 있어야죠. 현대차 맞다. 그렇지, 그게 더 현대차 맞지. 좋죠. 배당으로 따지면 현대차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한테도 정말 짧게만. 네, 저는 2760에서 2770까지 가능성이 그거 먼저 갈 것인지 좀 열린 거죠, 위로 네, 더. 그거랑 연계될 수도 있고 안 연계될 수도 있는데 다른 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번에 15에서 21만 원에서 18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올린다고 말씀하신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는 유지합니다. 그도 아무래도 23만 원, 24만 원 가봤자 P야 6배. 조금 다르지 않아? 그래서 한 23만 원 뭐 약간 그렇게 간다고 치고 예. 뭐 나머지 비슷비슷 따라가면은 다른 섹터 약간 올라가면은 한 2770까지도 가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먼저 갈지 하이닉스가 꼬꾸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일단 제가 보이는 겁니다. 아, 오케이. 중요한 거는 이제 2750에서 룸을 더 열어두셨습니다. 네. 2770까지 조금 더 열어두셨다는 거 알겠습니다. 슈퍼챗으로 오늘 좀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읽고 가겠습니다. 성킴 형님이 2,000원 보내주시면서 JYPP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좀 하이브 악재로 나머지가 반사수혜가 좀 있었죠. 예. 멘탈리스트님께서 5,000원, 하버노님, 김 본부장님만큼 소신 있게 말하는 분 잘 없다. 지키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멘탈리스트님이 또 5,000원 보내주시면서 보노 형이 살할 때는 안 사고 오른 다음에 사니까 지금 팔기 아까운 거지. 뭐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시간을 배분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일단은 상승 섹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보노님? 뭐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지주사 증권, 조선원전, 뭐 방산, 뭐 변압기, 엔터, 2차전지, 재생에너지 등등등 올라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네, 뭐 주요 산업군들 다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아는 반도체랑 게 없지. 2차전지 올랐고 자동차도 올랐는데. 네. 되게 이상적인 아니 장면이었다. 오르긴 올랐어. 삼성전자도 오르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아니 평균 그럼요. 올랐어. 아쉬워서 그렇지. 아쉬워서. 시장 대비 언더가 돼서 그런 거지. 뭐가 오르긴 올랐. 네,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아쉬울 되게 필요 없어. 솔직히 뭐 막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 나쁘게 안 보는 게 결국 반도체 산업에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삼전 자체가 퀄테스트랑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막 이런 얘기가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산업적으로만 회복을 하면 나머지 애들을 빼고 얘네를 올린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걔네가 스테이하고 얘네도 같이 밸류가 올라와 주면 저는 그게 베스트인 그림 아닐까. 그래서 뭐 그냥 마냥 나쁘게만 보진 않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은 각각 다 생각이 그쵸, 있으시겠지만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상한가 초반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4% 5%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네. 23% 상승. 저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엄청나다. 이거 보시면 진짜 여러분 기겁할 겁니다. 코스피 대형주가 오늘 오른 것들이 제가 다 하나씩 누를 건데 네네. 다 신고가예요. 미래에셋증권 23% 신고가, 와. HD 현대 신고가, 현대건설 신고가, 한국금융지주 신고가, 두산 신고가, SK 신고가, NH투자증권 신고가, 한조해 신고가, 와. LG 얘는 뭐 워낙 그러니까 두빌, 삼성증권, 카카오야 뭐 워낙 얘 좀 그렇고 카카오도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37,000원에서 44,000원을 5만 원 눈앞에 일주일 만에 올랐는데 지단이 카카오한테 지단이. 우리금융지주 뭐 기아 등등등등 해가지고 와.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요런 신고가 가는 종목들 지금 보여주신 저 상승 섹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저 신고가에서 탑승을 해야 돼요? 이거 쟤네 지금 넉넉고 있은지 지금 5월 내내 넉넉고 있었는데 그동안 20-30%가 그냥 가버렸어. 네. 그럼 지금은 6월 새로 오는데 맞아. 어떻게 뜨겁게 한번 달궈봐?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때도 높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렇죠. 그래서 뜨거운 거를 잡으려면은 당연히 위험을 감수를 해야죠. 감수하면 되지. 네, 위험 감수하고 하면 되죠. 손절 라인 뭐 3% 정도? 신고가니까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돼요. 3%에서 4% 정도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인 거죠. 근데 그런 성향이 아니신 분들은 어차피 자기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닌데 뭐 그러면은 지나가는 차들 다 포르쉐 지나다니면 오 저 포르쉐야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시고 그러진 않잖아요. 내 거 아닌 거에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어차피 내가 못 먹는 건데 거기에 왜 관심을 두세요? 어차피 들어가서 먹으려 그러는 거지. 에이, 포르쉐 지나가면 이제 저 주인 없어졌을 때 쓱 들어가서 한번 앉아보고 본인은 그거 한번 걸어보고 그럼 곽한구 되는 거지. 곽한구 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잖아요. 잡혀가요? 네. 근데 나가서 또 잡혀있잖아요. 곽한구 봐봐. 잡혀갈 거 알면서도 에라 일단 들어가자. 이러니까 일단 시동 걸고 출발하잖아. 일단 먹어보자는 거지. 굉장한 멘탈이야. 굉장히 긍정적이야. 예. 일단 들어가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감수하실 분들은 당연히 배팅을 하는 거고 그걸 나 감수 못하겠다고 하시면 안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의 영역에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차피 그거 못 잡으시는 분들은 안 돼요. 어쨌든 본호님은 안 한다? 뭐 그렇죠. 저는 하고 싶었거든요. 네. 곽한구 씨 얘기 들으니까 하면 안 되겠는데. 하면 안 되겠네. 네.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이거 지금 올라간 종목들 상승 섹터 안에 다 있는 애들인데. 네. 제 방송이니까 그렇게 못하죠. 이걸 뭐 어떻게 하라 마라 그러겠어요. 그럼 마이크 잠깐 끌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만약에 하루 종일 이걸 하루 종일 볼 수 있고 제가 트레이딩을 아주 전문적으로 해보겠다. 그러면 수업료 치르면서 오늘 못 먹더라도 이번 못 먹더라도 다음을 위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물땅 하지 말고 해보고 깨지더라도 쌓여야지 뭔가 그게 트레이딩도 기술이 생기지. 맨날 우리한테 얘기 듣는다고 그게 기술이 생기겠습니까? 경험을 하고 그걸 하시려면 하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 많고 뭐 여기서 뭐 하는 사람보다 뭐 3배, 4배, 10배 버시는 분도 계시니까 관계없는데 그 목적이 아니고 뭐 섹터를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사실은. 눈치 봐갖고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리포트 나오고 뭐하고 난리치고 뭐 야 여기서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때쯤 팔면 돼. 그 패턴만 익히면 무슨 섹터는 관계없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걸 초점을 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은 그냥 슬쩍 보고 말아야죠. 근데 어쨌든 삼성증권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애널리스트가 예측할 수 있는 목표 주가는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야 이제는. 나라가 이제는 그 법을 하고 나서는 진짜 해서 여기부터 올라가는 그 각도는 굉장히 신중하게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본원님 말씀대로 내가 여기서 10%를 더 먹었지 한 5% 먹는데 하다가 갑자기 10% 빠졌지 알 도리는 없다.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승 섹터 개별적인 이슈는 별로 없어요. 네. 사실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밸류업, 한국에 대한 상법 개정, 한국에 대한 증시 부양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서 지주사랑 증권이랑 저런 것들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하락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하락은 방어주 쪽 빠졌고요. 뭐 비만 이거 많이 올라갔었던 애들도 좀 빠졌고. 어제 바이오 얘기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바이오 뭐가 특별히 바이오? 어제 댓글에 어제 얘기했어요. 했어요? 휴젤도 하고 휴젤 빠진 거 다 했는데. 오늘 바이오 빠진 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어제 ABL 바이오 좀 쉬었고 오늘도 한 2% 쉬었고 사실 빠졌다고 하긴 뭐 해요. 그렇죠. 뭐 조금 빠졌죠, 조금. 네, 근데 이제 이쪽은 그거랑 상관없잖아요. 상법 개정이랑 관계없지. 배당이랑 뭐 관세도 좀 애매하죠. 의약품 관세 이미 얻어 맞았으니까. 글쎄요. 그리고 애매하지. 그거였잖아요. 그 애매합니다. 엔비디아로 더 눈이 쏠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제적으로 먼저 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야 ABL 바이오도 그렇고 미리 갔지 이거는. 많이 올랐어요. 이뮤논시아 이것도 3거래일 동안 40%인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만큼이 올라갈 만큼 올라간 거죠. 뭐.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 대표적인 성장주들 뭐 카카오는 오늘 좀 덕을 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정치 때문에 어쨌든 갔겠죠. 금리 인하 오늘 결정한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이 별로 그렇게 코스닥의 성장주한테는 이렇게 작용을 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작용 안 했지. 왜냐면 그거보다는 관세가 무효된다는 거. 훨씬 그다음에 중요하지. 상법 개정 때문에 이제 지주사랑 증권주 요즘 계속 올라가니까 째려보신 분도 진짜 많을 텐데 네. 그 지금 뭐 여기 눈에 들어오겠어요. 지금 당장 날아가고 저거 와 씨, 저거 잡을랬는데 못 잡아서 막 입에서 막 연기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머리에서 연기 나오고 있는데 그거 생각하느라 바이오는 지금 별로 아마 관심 바이오가 없죠. 금리로 가려면 말이죠. 우리나라 네. 금리가 아니고 미국의 미국 그죠. 기준금리가 9월 달에 지금 60대 40이거든요. 근데 9월 달 기준 금리라도 한 80% 확률만 올라가도 예. 그거 갑니다. 그럼 9월 금리가 60에서 80% 올라가는 건 언제 나올까요? 빠르면 6월 말? 예를 들어서 아니면 7월 달 정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텐션이 많이 붙기는 조금 쉽지가 않지. 아스코트 오케이. 끝나고 뭐 하고 미리 선반영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들 진행 약간 시간에 쫓기고 쫓기- 계시네. 다 같이. 예. 제가 최대한 다 해볼게요. 연장 방송 하면 되지 뭐. 예. 싫어. 뒤에 딱 길게 하면 되잖아. 혼자 열심히 좋잖아. 싫어요. 분위기 좋잖아 오늘. 한잔해. 우리 가서 원격하고 혼자서 예.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 바이오 있었고 비만, 플랫폼, 방어죠. 방어. 사실은 뭐 요런 거는 뭐 그렇고 오늘 뭐 하이브가 좀 빠진 거. 하이브 빠졌지. 요거는 개별적으로 이제 뭐 특징주에 들어가 있을 거고. 저기 누구냐? 방시혁 네. 의장이 금감원 조사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네. 뭐 요걸로 좀 조사를 받으면서 하이브는 2.5% 빠지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한 7%, 4% 뭐 이렇게 올랐다는 거. 그거 말고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주에 넣어놨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특징주 한 10초만 보고 네. 캡처한 다음에 그다음에 네. 두 분의 오늘 한마디로 넘어가죠. 근데 특징주도 사실 별게 없어요. 음. 그래서 그냥 잠깐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현대마린 엔진이 미포랑 계약한 거, 그다음에 HS 효성이 이론적 배당 쪽에 가능한지 하는데 뭐 그거, 그다음 리포트빨 있는 종목군들, 로템, 뭐 단자, 뭐 이런 종목군들, 뭐 그런 것들 빼고는 뭐 없습니다. 뭐 나이베기야 워낙 시간에부터 핫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건 바로 점상 같죠? 예. 효성 자체가 밸류업이나 이런 걸로 계산을 해보면 이론적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200%가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또 나왔군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사에 대한 저런 일단은 지금 김칫국을 좀 많이 마시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막 다 날아가는 거예요. HD 현대마린 엔진 또 계약 규모 공시를 잘 해주죠. 저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요? 삼성출판사? 에서 핑크퐁을 빼면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삼성이니까. 삼성은 이름 지배구조 달았으니까. 개편하는 거지. 삼성이니까. 핑크퐁 컴퍼니, 아기상어, 상장 기대감. 쌈지엔터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아요. 쌈지도 네. 예. 트레이딩하면 재밌죠. 그리고 나이백도 잘 써주셨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부터. 네, 그 주토피아 영화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트라이 에브리띵이라고 샤키라? 응? 샤키라라고 되게 유명한 가수 있어요. 샤키라 알죠? 호날두 네. 전 여친. 네, 맞아요. 네, 그분이 이제 트라이 에브리띵이라고 이거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주토피아라고 이렇게 막 마지막에 춤추고 막 노래하면서 막 끝나는 축제 분위기가 있어요. 오늘 약간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요게 이제 마이크 잡고 있는 애가 주디고 네, 다 아실 겁니다. 네. 어. 그래서 되게 신났다. 아무튼. 주디, 닉. 닉, 맞아요. 닉이죠. 네. 샤키라. 네, 이거 아마 노래 아실 거예요. 노래 한번 틀어서 들어보시면 되게 신날 겁니다. 예. 트라이 에브리띵에 힌트가 있나 봅니다. 다 살아. 다 찔러봐라. 트라이 에브리띵. 트라이.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데 지금 살짝 불러보지. 무슨 노래인지. 영어라서 네. Try everything. 자, 그러면은 김정일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요? 네, 그림을 보여준다 했잖아요. 예.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컷으로. 48페이지. 네, 네. 4컷인 5컷인지 3컷이구나. 세 컷입니다. 네. 연속성이 있으니까요. 잘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 대한민국 정신 없습니다. 싸우고 지랄 발광하고 난리 피고 칼로 찌르고 그냥 얼굴 벗어하고 그냥 위에서 난리치고 막 싸우는 걸 지났어요. 이제 싸움이 다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네, 딱 끝났지. 6월 3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피커 카드 잘 고르십시오.
아, 투표.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그림 만든 거니까. 이거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이거? GPT가 어디서? 챗 GPT.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어디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소라. 구글 거? 아니, GPT. 거기서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딱 적당한 또 피커 카드. 잘 고르시고요. 잘 고르시고,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컨트롤 Z.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되돌아가기? 네. 개는 뭐예요? 개?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컨트롤 Z가 중요한 거야. 왜냐면은 개 같은 거를 뽑는 건 아니니까 잘 피커 카드 하고 다시 되돌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피커 카드 하고 결국은 개로 표현한 아주 의미가 있는 모니터가 저거 진짜 완전 저 초등학교 때 있었던 그 덩어리 되게 큰 그 모니터예요. 자꾸 되돌리잖아 우리가. 자꾸 되돌리면 습관적으로 하면은 습관적은 아니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러면은 옛날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 그만하고 이제 잘 뽑으세요. 이번 투표할 겁니다. 개판이 되지 말라는 그런 뜻이네요. 사실 아까 6개라고 안 하셨어요? 아니 4개 했는데 하나가 없었는데. 하나가 없어. 중간에 3개로. 유효기간 지나면 증발되죠. 저절로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품 쓰세요, 다들. 유료로 정품 쓰는 이유가 있다니까. 핵심은 컨트롤 Z 잡고 하면은 그럼요. 개판으로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뭐 대한민국으로서도 누가 되든 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대할 측면이 있잖아요. 그럼요. 주가도 받아가는 거니까. 뭐든지 뭐 새 학교, 아니면 새 학기, 뭐 새 직장 이런 건 또 기대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컨버전 효과. 하지만 또 증시의 레벨 자체는 좀 냉정하게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또 바라볼 필요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명박대전으로 이거 해야겠다. 네, 광고. 오늘은 조금 재밌는 것 좀 가져왔습니다. 네. 마카다미아. 아까 방송 중간에 왜 먹으면서 방송하냐 그런 라고 의견이 하셨거든요. 있었습니까? 근데 광고를 위한 민주 씨의 빌드업이었습니다. 제가 호주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호주의 전통 너트 견과류, 호주 전통 견과류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 요게 이제 마카다미아예요. 너무 좋아해요. 뿅 이렇게 하면은 이게 원래는 다 까져 있잖아요. 저는 이걸 처음 봤어. 그래서 신기했어. 껍데기. 껍데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요거를 껍데기 따는 거를 같이 드려요. 우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껍질이 까집니다. 이야. 알이 나와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우와, 잘 받아 먹는다. 이게 저는 사실 막 소금 간 돼 있고 이런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자연 그대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다미아 너츠 이렇게 드리는데요. 얼마야? 소금 간 안 된 거, 소금 간 된 거, 바닐라 간 된 거. 그거 맛있겠다. 바닐라. 그래서 요거를 6팩을 드려요. 500g, 180g 이렇게 하나 합쳐가지고 6팩을 드리는데 총 2kg. 총 2kg예요. 1000세트 한정돼 있는데 싸게 가져왔어요. 얼마예요? 79,000원. 근데 원래 비싸요. 원래 이게 비싸기 때문에 요렇게 원래 사시면 아마 10만 원 넘을 거예요. 6팩이라고 했잖아요. 맞아. 그러면 충분히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79,000원에 가지고 왔고요. 호주에서 완제품으로 직수입된 정식 통관 제품이고요. 소비기한 2025년 10월 31일까지 오메가3 비타민 K, 마그네슘, 셀레늄 들어가 있고요. 호주 여행 가면 무조건 사오는 거. 마카다미아. 선물용으로도 좋고 홈 스낵, 와인 안주 너무 좋습니다. 맛도 너무 있어요. 그냥 까진 거보다 훨씬 맛있어. 네, 그래서 마카다미아. 몇 킬로라고요? 이게 지금 다 합해서 2kg. 2kg. 500g, 180g을 합쳐서 그래요. 예. 요게 500g인가? 그리고 이제 또 초복이 여름이 한여름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작됩니다. 하지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맛있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가마솥 누룽지 삼계탕을 가지고 왔습니다. 3+1으로 드리고요. 귀빈정 겁니다. 그래서 누룽지 삼계탕 4팩. 아침에 이제 PD님이 맛있게 끓여주셔가지고 제가 그 뜨거운 거를
아침에 그걸 다 먹었어. 진짜? 하나를 한 그릇 다? 다 먹었어. 오. 다 먹었어. 정상가가 63,600원인데요. 4명 거 드리잖아요. 39,000원을 드립니다. 오, 괜찮네요. 정가가 63,600원인데 4팩에 39,000원. 한 팩당 1kg이고요. 네. 넉넉한 구성입니다. 국내산 닭고기, 국내산 재료, 중요하네. 네. 인삼이 팔뚝만한 게 들어있어. 이게 지금 팔뚝을 넘는데. 어마어마해. 이건 진짜. 아니지. 거의 산삼이요. 예. 예. 그래서 인삼도 엄청 큰 게 이렇게 네. 한 뿌리가 딱 들어가 있고 햇섭으로 인증한 생산해서 안전하게 소비 기한은 2027년 3월 5일까지 넉넉하게 저희가 잡았고요. 네. 귀빈정, 누룽지 삼계탕 3+1 그리고 통 마카다미아 요거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삼계탕 뭐 이게 지금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한 팩에 10,000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삼계탕집 가면 요즘 하나 한 2만 원 넘지 않아요? 2만 원 넘어요. 넘어요. 넘죠. 비싸. 넘지. 비싸, 집에서 맛있어요, 진짜. 그래도 집에서 끓이려고 그러면 재료값 사고 그렇지.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네. 편하게 먹어야죠. 밖에서 먹거나 요거 하나 사거나인데 집에서 가족끼리 맛있게 먹으려면 요거 진짜 이거 먹고 딱 괜찮- 이거 먹으면 좋겠다. 기가 막히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박대전으로 마무리해 볼 텐데요. 저도 네. 지금 수익률을 모릅니다. 네. 어제 제가 로봇을 외쳤지만 2차 전지를 편입시켜주셨고 결국은 똔똔으로 끝났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명박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명박대전. 대전. 뿜뿜뿜뿜. 아. 자, 수익률 표가 있나요, 오늘은? 예, 역시 네. 제가 잘 못하니까 있네요. 예, 보여주세요. 수익률표. 보여주세요. 오, 이렇게 됐어요? 오, LNF가 그래도 1% LNF 올랐다니까. 상승했네요. LNF 가 올랐네. 뭐 하시는 거죠? LNF 뭐 하자는 올랐는데. 거야? 그 네 지금 개지 두산 가지고. 에너빌리티 어떻게 됐습니까? 두산 아니, 뭐야, 에너빌- 아, 아니.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봇. 에헤이 플러스 0.1.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도 마찬가지. LNF 편입하길 잘했네요. 역시 제 촉은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아,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제가 3.6% 플러스죠. 물산은 뺐고 아, 물산 뺐죠. 예, LNF 1.4 민트는 달바가 3.6 마이너스 계속 네. 들고 가고 있고요. 들고 가고 있고요. 한진칼은 오늘 지주사 중에서 유일하게 좀 안 올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안 차트 때문에 걱정하긴 했거든요. 근데 요러다가 한번 튈 것 같은데 그게 내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진칼 편입하고 오늘 지주사 올랐다 그래서 네. 졌겠다 생각했는데 네. 의외였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자, 민트 먼저 결정을 한다면? 저는 달바를 그날 빼지 않은 걸 너무 후회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가져가고요. 한진칼도 가져가려고요. 둘 다 가져가요? 둘 다 가져갑니다. 그래요? 봐요. 물산도 들고 갔으면 오늘 2%또 회복했잖아요. 그래요? 지금 한진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했는데. 오케이. 둘 다 가져간다? 네. 조언 안 얻어요? 일단 들어볼까요? 괜찮을까요? 어때요? 달바 글로벌과 네. 한진칼. 네네. 전 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다 네? 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보니까 뭐였죠? 아니. 한진칼, 달바 둘 다. 한진칼을 뺐으면 좋겠어요. 이유 들어볼까요? 오늘 옵션 만기 딱 윈도우 드레싱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광풍이 내일 올라가다가 장중에 팔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올라가다 다시 빠지거나 결국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달바도 뭐 그다지 뭐. 근데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는데 그게 내일 모레일지는 내일일지는 모르겠네. 근데 채팅 여론이 다 그래요. 달바 나빠, 뭐 달바 아니야, 나도 뺄 것 같다 이런 네. 의견들이 꽤 있네요. 나는 다 뺄 그러네요. 것 같아. 달바를 뺐으면 좋겠다. 달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 달바 급등하면 입 싹 씻고 으유 바보.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많이 당했어. 맞잖아. 그렇잖아. 네, 내가 당했지. 본인이 선택하세요. 네, 보노님께 본인이 한진칼 하세요. 차트 한번 여쭤볼까요? 근데 저도 이게 진짜 헷갈리는 게 약간 이 5일선까지 내려왔다가 튈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가져갈까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한진칼을 보유를 하고 달바를 빼는 게 맞기는 해요. 네, 차트적으로 보면. 왜냐면 달바는 다음 거래일에 급등이 안 나와주면 차트 무조건 박살나는 거라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한진칼은 약간 이격 조정을 오히려 했다면 내일은 좀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내일 일단 지금 미니 지수가 워낙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미니지수가 좋은 게 우리나라 구성 요소로 계속 끌고 가는 견인차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더 안전적인 게 더 올라가고 이것들은 좀 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근데 다 빼버리면 지는 거잖아. 아니죠. 이쪽에서 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빼버리면 지는 거지. 그렇죠. 저도 다 빼면 이제 확정인 거죠. 어떻게 할 거야? 정해. 가져갈래요? 둘 다 가져가요? 네, 뭐 아니면 또 달바와 한진칼 둘 다 가져갑니다. 저는 내일 시장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뺀다고? LNF 1% 먹었으면 저는 많이 먹었어요. 미치겠다. 오늘 아침 망한 줄 알았는데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러잖아, 비잖아. 다시는 주식 안 할게요. 오늘 LNF 그 정도 했어? 저는 수익을 챙깁니다. 근데 현명한 거 같아요. 저는 지는 게임 안 합니다. 빨간불 들어왔을 때 뺍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포트가 비워져 있고요. 네. 달바와 한진칼 이렇게 가져갑니다. 양아치네? 내가 챙기겠다는데 나 손실 안 보고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금요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또 사전투표 또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본 투표 하셔도 되고 사전투표 하셔도 되고 어쨌든 투표는 꼭 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내일 금요일 5월 마지막 날에도 2700을 유지하면서 더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